그리고 이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인은. 근데 이때 중개보수를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잔여 기간을 남긴 상황에서 이사를 도중에 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전세 월세 계약 갱신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거의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계약 만료가 다 돼갈 때 어떻게 갱신하는지, 그리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과 그때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은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에 따라서 내게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고 유리한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서로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이렇게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책정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연장 기간은 2년이 맞지만 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차인만 언제든지 이 갱신된 계약을 도중에라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나 이제 이사 가겠다 라고 집주인에게 의사를 표명을 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1일 이후에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 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다만 임차인이 만약 월세가 있는 경우에 그 차임을 2회 이상 연체를 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에는 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이 해지됐을 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임대인은. 근데 이때 중개보수를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잔여 기간을 남긴 상황에서 이사를 도중에 해야 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법원 입장은 어차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 중간에 나갈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 역시 자신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갱신 방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은 역시 2년입니다. 다만 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이 기간 중에 계약을 갱신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집주인과 보증금을 증액한 해 만에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 기간을 놓쳐서 집주인이 나가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협의 과정 중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는 계약을 갱신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행사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용 증명, 전화, 카톡,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됐을 때 증거로 남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다면 문자 캡처,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전화 녹음 등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갱신 요구권 사용한 이후에 그 기간 중이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도중에 이사 나가겠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아예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기간, 보증금을 포함해서 다른 부수적인 요건까지 모두 새롭게 계약서에 쓰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건데요. 이
재계약은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한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라 갱신 계약 요구권 사용에 의한 계약서 제작성이다라는 표현을 특약에 꼭 써두시는 편이 나중에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되지 않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갱신이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동일한 조건이거나 보증금을 기존보다 오히려 낮추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꼭 새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 경우에요.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건 보증금 표시를 다시 감액하기 위한 계약임을 명시를 해야 기존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주셨잖아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증금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원래 10억이었는데 12억으로 올랐다면 증액된 2억 원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12억만큼을 그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부터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세 얘기하면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전세 사고,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인지 아니면 단순 사고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허그에서 임차인에게 반환 보증을 해준 전세 사고액 자체가 2023년에는 4조 3천억 원, 올해는 7월까지 기준으로 누적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 사고액 자체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 보장되도록 국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차인도 자신도 모르게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알아보시고 전세 계약할 때는 더욱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로인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